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시장 자체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에 돌아보면 강한 시세를 냈고 지금 거기에 대한 거품이 좀 빠진 시장이다 보니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주가의 수익률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주가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어느 자리까지 올라오는 게 주가의 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얼만큼 좋냐 안 좋냐 이걸 판단해서 주가가 반영을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11월 달에는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 매매가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위쪽으로는 2,300의 위적 자리가 있고요. 아래쪽은 2,200, 기준선은 2,200 보고 2,300, 2,100 이 사이드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이 되는 밴드에서 우리가 공간 매매를 잘 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금요일에 반도체의 관련주들이 쇼티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심이 있는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이게 중심의 섹터인데요. 일단은 반도체 쪽부터 금요일 날 쳐졌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어떻게 방향이 되는지를 잘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 자동차 업군들로 어떻게 시세를 내는지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 그다음 번외로 제약바이오의 섹터의 움직임들을 11월 때는 잘 체크를 해서 뭐 그다지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밴드폭은 작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력이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을 되게 슬림화하는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분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02372에 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잠깐 다시 시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갭이라고 얘기하거든. 우리가 볼 때 갭 1, 갭 2, 갭 3라 그래요. 이 갭은 뭐냐? 허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자꾸 2,300포인트를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가 갭 자리예요. 갭이 뿡 하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메꾸는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메꾼 다음에 이제 펀드멘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슈들이 얼마나 매크로 변수들이 얼마만큼 시장에 묻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한 30포인트 더 위쪽으로 있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서울 반도체, 매수가 비중은요? 11,500원에서 12,000원인데 한 20%요. 그래요. 사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LED 관련주가 지금 약간의 그 영향이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성장성의 대두가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지죠. 네. 이게 좀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쪽은 LED 쪽은 인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이 있고 이거 완전 소외되는 업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3,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는 건 어떨까요? 13,000원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걸리는 시간까지는 잘 몰라서 너무 죄송해요. 아,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거를 딱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산다는 거는 반대로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해가지고 자주 들어오는데 한 열흘 한 10일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다 사면 우리가 주식이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쉬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게 기술적 반등의 구간일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가에 있기 때문에 저가 반등을 노린 기술적 반등을 노린 매수가 유입될 수는 있어도 이걸 계속 사가지고 펀드멘탈을 각오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이 가격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거기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샀든 기관이 샀든 그 이상을 사기에는 이 업황의 회복력을 봐야 되는데 LED 업황은 좀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을 노린 종목 교체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1차 13,000원까지는 갖고 있으면 손실 안 나고 그 언저리에서 팔 수는 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힘들더라도 조금 더 참아보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에코프로 BM 70% 아. 11만 9,700원. 아, 잘 사셨네요? 잘 샀어요? 네, 네. 야단맞이 각오하고 지금 기다렸는데요. 아, 기다렸어요. 왜요? 잘 버티셨는데? 여기가 되게 잘 버텼어요? 네, 여기 되게 중요한 10만 5천 원에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꺾인 자리인데 네.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게 네. 꺾이는 자리예요. 근데 다시 힘을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갖고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 종목은 이제 살아났어요. 이 종목은 예. 12만 원까지는 들고 있어도 들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 위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는 건 어떨까요? 살아났어요, 이 종목은. 이쪽 자리는 원래 추세가 꺾이는 자리거든요. 그 꺾일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다시 레벨업이 됐다는 얘기. 그러면 이 종목, 이 업종,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있는 건 어떨까요? 네. 12만 원, 13만 원 거의 사이인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래요.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원준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원준이 35,250원에 17%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게 누가 사랬죠? 방송 보고요. 그죠? 아, 제가 맨날 저는 이게 종목 추천하는 게 되게 무서워요. 무섭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종목 추천을 하진 않거든요. 저 방송에 보시면 저는 상담만 해요. 네, 네. 좋은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좋은 것도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주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송에서 종목 추천하면 그 종목은 가진 않아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뭐 개인들이 자금이 쏠리는 것들은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 추천 종목이 나온다 그러면 꼭 한 주만 사가지고 보세요. 이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보고 나중에 살도 되거든요. 그게 요령의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막 사지 마시고요. 한 주 정도 사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있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사도 돼요. 근데 떨어지면 사지 말고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팁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송에서 하면 시세가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 이거 사세요 하면 저를 보고 있는 분들은 살까요, 안 살까요? 시세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걸 많이 사고 있는 세력이라든지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버려요. 개인들이 갑자기 들어왔던 종목들은 빠져버려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가 밥을 이렇게 맛있게 차렸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해서 밥상 막 국도 만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가로채서 밥을 먹으면 화 나요, 안 나와요? 화나죠. 그럼 밥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것도 엎어버려요, 밥상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꼭 한 주. 2차 전지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상장하지 얼마 안 된 종목은 한 2년 후에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결국은 좀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이 종목은. 좀 뭐 버티는 거 어떨까요? 네, 버틸 수는 있는데요. 네. 여기서 조금 매수를 조금 하지 더 마세요. 할까요? 하지 마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살 바에는 이거 사서 단가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많이 사야 돼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올리는 것보다 다른 종목 사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보다는. 이해됐죠? 다른 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대형주 중에 많이 빠진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거 더 사지 마시고요. 예. 이 종목은 25,000원 되면 한번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25,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꼭 다음부터는 한 주 한번 사보세요. 그 다음에 사세요. 네. 그러면 좀 도움이 네,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3기고요. 3기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4,630원에 10%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그 포르쉐 상장 네. 관련이라고 네. 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포르쉐 관련돼 네. 가지고 이제 부품 막 이것 때문에 사셨구나. 네. 네? 좋아요. 얘 3기는 아, 나쁘지 않아요. 금요일 날그 급등했죠. 급등을 해서 네. 이렇게 좀 그냥 손절을 조금 할까 했었거든요. 아, 하지 마세요. 좀 더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3기 EV가 상장 예비 심사 상장 이슈가 있어 가지고 얘가 네. 강하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한 번 더 위에 네네. 있어요. 이거는 아, 이거 무섭죠. 네. 그러면 매일 아침에 5,000원 있죠. 5,000원. 네네. 4,900원에 4,970원, 90원에 딱 걸어 놓으세요, 매일. 4,970원. 네, 거기 그 위에로 딱 걸어 놓으면 딱 팔릴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매일같이 걸어 놓으세요. 파는 게 그냥 나을까요? 아니면 올라갔으니까 좀 욕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아, 하지 마. 팔아. 갑자기. 아니면 좀 더 들고 있어도 돼요. 나쁘진 않아요. 전기차 그럼 모멘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네네. 세상은 내연기관은 이제 죽고 2차 전지가 잘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기차 모멘텀이 그래요. 그러니까 3기도 마찬가지고 부품 전기, 이 전기차 쪽에 이슈가 있어요. 2, 3년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900원 위에서 그때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멘토님 제가 2차 전지 그 관련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하나쯤은 가져가 보고 싶거든요. 네. 2차 전지는 나쁘지 않아요. 2차 전지도 되게 네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양극재, 네. 음극재, 분리맥, 전해액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면서 셀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좋냐면 양극재가 제일 좋아요. 전체의 네, 비중이 네. 한 70% 차지하기 때문에 양극재 시장이 네. 좋거든요. 근데 얘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도.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전고체 쪽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복잡해요, 조금. 네. 아, 그래서 이 네. 종목은 4,970원, 80원에 매도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세아제강 15만 원에 20%거든요.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뭐 저기 실적이 괜찮고 그래서 이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이거 반등시 매도는 어떨까요? 고려해야죠. 저는 왜 뭐를 보냐면 이거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실적 베이스 그다음에 펀드멘탈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피크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적정이 되면 주가가 조정을 줘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 파동을 만들거든요. 이게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 추세는 꼭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있어야 또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다가 쉬고 물 먹잖아요. 하프에서. 왜 그러냐면 뛸 수 없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심선을 봤을 때 우리가 55일선을 많이 봐요. 이게 추세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피크아웃은 55일선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들어오면 일단 지켜보는 게 나와요. 그래서 16만 원을 뛰어넘는다 그러면 그때가 공간이 더 있고 그 15만 원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면 16만 원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면 또 밑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변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이 분홍색 밑에는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고 분홍색 위에 캔들이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반등 시 종목을 줄이고 좀 추이를 지켜보고 이 공간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실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피크 아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좋을 거야? 좋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가격 16만 원 정도 되면 그때 고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15만 원 매수가 오면 일단 종목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니면 밀리면 한참 밀려요. 이 종목은. 그렇게 전략을 떼우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겨울겨울 팍팍! 아, 자,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근데 마음같이 그렇지 않아서 참 저도 좀 네. 안타까운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대주산업이고요. 네. 2,875원에 32%예요. 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되고요. 그 네. 지켜봤는데 네. 좀 내려가서 바닥인 줄 알고 네. 매수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계속 내리네요.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엮여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은 받쳐줬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게 그 곡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곡물 가격, 뭐 사료 관련주나 그 먹거리 관련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3대 네. 곡물 가격 자체가 밀, 대두, 옥수수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요. 아, 네. 그 전에는 가정을 움직일 때 곡물 가격이 되게 급상승했었거든요. 그 영향을 네. 받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3대 곡물 가격 자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밀, 옥수수, 대두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실적 베이스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약간 트렌드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왜 그러면 재건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이제 최근에 재건 관련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거기 이제 네. 끝에 왔다. 이 정전과 휴전 고기까지 왔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시기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은 좀 이 소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올 때 매도하는 게 나아요. 매수 가격이 세지 않기 때문에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반드시 매도. 기술적 받는 거 근데 유명한 네네. 그 추세가 꺾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누가 네.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바닥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대표님 생각은 뭐 그러니까 반등을 이게 우리가 볼 때, 될까요? 네, 우리가 네. 이렇게 볼 때 이 매집과 매집 이게 차트인 거잖아, 심리인 거잖아요. 매집이 네. 됐다는 사람은 이게 누가 됐든 이 매집에 대해서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 1년이 있다 올라갈 수 있고 2년이 있다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맞잖아요. 그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더 좋은데 굳이 이 네. 종목 꺾인 종목을 가지고 매집 하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갖고 가기에는 번거롭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그러면 안 걸려요. 되겠네. 예, 그건 아, 시그널이 이제 매집과 이 배열이거든요. 네. 이건 역배열이잖아요. 네. 역배열에서는 시세를 많이 안 내요. 조종이 하고 있다기 때문에 매집이 되더라도 정배열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뽑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들어가는 네. 게 낫지. 이건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뭐 5개월, 6개월, 1년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매집만 됐다고 무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렇게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네, 들어올 때 알겠습니다. 매도하시는 네.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OCI를 매수가 비중 체크 어떻게? 좀 부탁드립니다. 매수가가 98,800원, 네. 그리고 비중은 한 7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많이 사셨네요. 예. 예, 이게 작년에는 이제 바이오주로 해서 좀 많이 좀 벌었는데 네. 올해는 또 바이오주 때문에 또 많이 또 망했어요. 네. 네, 원래 그래요, 원래. 많이 본 네. 종목들이 또 들어가면 또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할 거, 산 거는 한 번 수익 난 거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예. 제 경험에 의해선 그래요. 예.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게 매도 시점이 네. 한 어느 시점쯤 돼서 가격이 어느 쯤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한 2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네. 있으세요? 뭐, 예, 반은 매도하고 반은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네. 한 방에 좀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 어딘지. 이게 이런 종목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70% 정도 물량뛰기라고 물량뛰기. 물량을 싹 집어넣어서 강한 물량을 들어서 강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70%까지 들어갔던 건 물량을 띄워가지고 내가 승부를 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확신이 쓰고 그러면 100%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익을 많이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맞잖아요, 그죠? 그 방법은 저는 정말 좋아하고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형주 네. 집중 투자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이 대형주 메커니즘이 되게 어려워요. 코스닥보다 더 어려운 게 대형주거든요. 보야 될 게 예, 너무 맞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 뉴스나 재료를 보고 재료의 크기를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근데 이 대형주는 뭐뭐가 있냐면 업황을 봐야 되고, 그다음 수급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공매도 봐야 되고, 시장 매크로를 봐야 되고, 프로그램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 선물의 지금 수급상을 봐야 돼요. 이거를 믹싱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예. 되게 세분화를 봐야 돼요. 예.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예, 아까 맞습니다. 얘기했지만 질문을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언제 반 팔고 반은 정말 내가 이건 선생님은 지금 그 의견을 듣고 싶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내가 70%까지 들었는데 반 팔고 반 사자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언제 팔았으면 좋겠냐라고 정확히 물어본 거잖아요. 예, 가격을 어느 시점에서 팔 수 있는지 네.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건 조금 욕심이 나요.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12만 원보다 좀 더 들고 있는 건 어떨까요? 좀더 들고 저번에 보니까 네. 그 16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되게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 팔까 이런 생각도 들고. 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예, 주식의 그 대형주의 사이클은 업 사이클, 다운 사이클이 되게 중요해요. 예. 예, 그다음에 허리 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좀 시간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 대형주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업 사이클, 다운 사이클에서 패자 포트폴리오하고 승자 포트폴리오로 나눠요. 이제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대형주 포트를 짤 때는 승자와 패자로 나눠요. 정확히. 그래서 지금 시세가 많이 나는 그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2차 전지 쪽이 되게 시세를 많이 나잖아요. 얘들이 지금 예. 승자 포트폴리오고 패자 포트폴리오 같은 거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왜 소외됐던 종목을 두 개를 이렇게 사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요. 그래서 승자 가장 많이 올라온 2차 전지를 덜어 팔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업종으로 이 배분을 해요. 이게 리밸런싱이라 그래요. 이거를 계속 하면 저울질해요. 이게 순환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거든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면서 야 이거 가스관의 영향이 많이 있으니 원자력이나 우리 태양광 풍력을 우리가 다음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지를 해야겠구나. 이쪽을 투자해야 되는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죠. 태양광이나 풍력적으로 한 번은 매기가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12만 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12만 원이 넘으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그때까지 홀딩. 예, 통화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전화 주세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오래 길하신 뭐 6개월 연결됐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미안해요, 그래요? 제가. 그래 어떻게 좀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방송국에 적극 여러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1시간 늘려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마 늘려지지 않을까. 1시간 더 늘려주세요. 네, 여기 TV 네. 편집장님 1시간 더 늘려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12만 원 정도 되면 예. 그때 우리 한번 통화해서 그때까지는 팔지 마보세요. 그때 예, 꼭 한번 알겠습니다. 그때서 유튜브도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만 원 넘어가면 또 레벨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보고 판단하시죠.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진성 TC. 아, 매수가 비중은요? 예, 11,000원에 30%. 아, 좀 밀렸네요. 그죠? 그래, 1년 전에 제가 네. 이제 코로나가 좀 장식이 되고 하면 좀 경기가 올라갈 때. 그래서 한 1년 전에 샀는데 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하니까 자꾸 밀리더라고요. 건설 쪽들 그다음에 그 중장기 쪽 장비 쪽들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업사이클에 왜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재건.
네, 재건에 이슈가 예.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굴삭기 업체 쪽, 그 두산 바켓이나 뭐 이쪽도 실적이 나쁘지 네. 않았어요. 현대 네.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미국에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캐파 필터 이쪽이거든요. 네. 진흥 TEC가.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강하게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팔면 안 돼요. 좀 더 갖고 있는 거 어떨까요? 12월에 그렇죠. 저는 네온시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13,000원 정도는 보고 있는데. 딱 맞아요. 거기 매물인데 잘 보시는데요. 그 정도는 내가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잘 보세요. 저랑 똑같이 제가 거기까지 갖고 계세요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벌써 말씀하셨네. 이건 뭐냐면 매물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이유는 펀드멘탈이라 그래요. 이게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재료가 있냐. 사람들이 사는 게 심리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쳐다볼 수 있는 재료. 이게 재건 쪽이에요. 11월 달에는 네온시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재건 쪽에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비 설비 관련주, 그다음에 건설 관련주,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도 강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매물대 그러면 얘가 강하게 올라오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변동성이 많은 가격 12,000원에 13,000원 사이까지는 홀딩 이렇게 가면 돼요. 잘하시는데요? 왜 걱정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 구매에 전화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한국전력예. 매수가 비중은요? 23,650원에 3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좀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샀더만은 1년이 넘었는데요. 정말 걱정이시겠다. 그죠? 매일 같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환전은 적자가 얼마나 네. 큰지 아시죠? 좀 들어보셨어요? 한국전력의 적자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는 뉴스를 못 보셨어요, 혹시요? 네네네. 뭐 전혀 못 보셨어요? 어제 뭐 저녁에 뭐 뉴스도 뭐 한국전력에 뭐 채권을 뭐 끊어갖고 그게 거래가 안 된다고 뉴스도 나오고 그래 걱정이 돼갖고요. 네, 한전채라 그러거든요. 한전채 네. 자체가 한국전력이 지금 되게 이 적자가 우리가 상상 외로 되게 크거든요. 이게 또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네. 떨어졌어요. 전력 단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좀 더 그래요. 이제 겨울 되면 좀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종목을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 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네. 굳이 이거를 더 갖고 갈 바에는 종목을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쇼티지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요. 더 떨어지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그때 우리가 또 그때 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 종목은 예.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게 18,000원, 19,000원 정도 사이에 오면 종목 교체하는 네.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반등이 한번 들어오면 18,000원에서 18,500원 되면 그때 파세요. 아마 네. 제가 한국전력은 이슈가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11월, 12월엔 더 앞으로 이제 이슈들이 영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네. 18,000원 정도, 15,000원이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1시에 문현진 멘토님이 오프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저번 주에 부산 쪽, 대구 쪽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들을 담아 가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오늘 또 11월, 12월 연말장에 대한 이슈와 그다음에 우리 전략들을 문현진 멘토님 얼굴 보면서 같이 강연회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꼭 1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안내 보시고 꼭 참여하셔서 어려운 시장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가 쇼티지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하락이 나오면 또 가장의 바운딩이 세게 들어오는 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 잘 이겨내면 좋은 시장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많이 힘들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고통이라는 건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통을 잘 이겨내면 좋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과의 싸움을 같이 이겨낸다면 좋은 시장 옵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원익 PN이 네, 매수가 비중은요? 25,500원에 30%예요. 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NS하고 네. 흡수 합병도 하고 네. 두 회사가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나을까 싶어가지고. 네. 이 직접 사신 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직접 샀어요. 아, 그러세요? 잘 보시는데 이거. 단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장기로 보신 거예요? 이 흡수 합병 끝나고 거래 정지되는 것까지 그냥 보고 있는데요, 그냥. 네, 맞아요.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는 이 세력주라고 해요, 흔히들이요. 세력주라고 해요, 이런 종목들은. 네. 예,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저쪽 매집 잡아놓고 한 1년 정도는 여기 매집이 된 것 같은데 이 종목은 1년 정도 이렇게 매집에 대해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 없이 눌렀다가 이슈 만들면서 땡긴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강하게 리바운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게 궁금해서 이거 언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좀 더 갖고 이게 그 흡수 합병이 11월 8일인데 네. 그 이제 거의 한 20일 거래 정지가 되고 네. 이제 29일부터 이제 다시 진행해가 되는데 네. 그때까지 제 생각은 가지고 갈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요. 그 전에 파는 거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 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좋으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 50대 50의 확률인 거잖아요. 네, 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최근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간 걸 보면 28,000원, 29,000원까지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그냥 파는 건 어떨까요? 예, 그거 5위까지 있어요. 거기 저항대까지는. 거기서 팔고 그냥 운에 맡기는 매매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거부터는 운인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이거 분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운을 가지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 자본을 투입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28,000원 라인이에요. 거기에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다음 매집봉들이 이게 세력이라고 딱 볼 때 이 시가총액 조그만 거 5,000원 밑에는 이들이 언제를 매집을 했냐 매집 금액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28,000원 3만 원 단위예요. 거기서 단가를 낮춰서 밑에 걸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수익률은 뭐 한 60% 뭐 많게는 막 100% 막 이렇게 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28,000원, 25,000원 위에 라인이 매수 단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고 이제 희석이 됐다고 해도 25,000원 위까지 한 번은 올라와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11월 8일 합병 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와요. 지금 물량 이거 껍데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껍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 거래가 없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가 살짝 붙으면 강하게 움직여요. 탄력이 있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파시는 건 어떨까요? 예, 합병되기 전에 그럼 팔아야 저는 되겠네요. 팔아요. 예. 저는 저 같으면 팔아요. 네. 그게 가격을 보면 28,000원 라인? 네. 예, 거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탄력이 좋아서 빨리 올라오면 그때 저는 다 정리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나쁘진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굴. 팍팍! 요즘 오늘 팍팍! 네. 기운을 많이 줘가지고 종목이 팍팍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제가 팍팍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팍팍해도 이게 기가 안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팍팍을 많이 하는 거는 서서히 이제 시장이 쫙쫙쫙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리니까 좀만 더 힘을 내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네, 동학기업이요. 동학기업 사장 매수가 비중은요?
65,300원에 13%. 잘 사셨는데. 잘 직접 샀어요? 샀어요? 예. 아, 직접 샀어요?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길래 예, 사신 이유가 뭐 어떤 거세요? 뭐 이차 2차 전지? 전지에도 관련이 있다고. 예. 그다음에 또요? 아, 그리고 이것만 좀 안 오른 것 같아가지고 아, 좀 그래요? 한번 잡아봤거든요. 주식한 지 오래되셨죠? 네, 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동물적 돈을 감각이라고 못 그러거든요. 벌었어요. 아, 돈을 예. 돈에 그래도 지금 손해는 많이 안 보시지 않으세요? 아, 다른 거는 많이 손해예요. 아, 그래요? 근데 평균적으로 네. 봤을 땐 손해 많이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뭐 본 거의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고 좀 수익 난 것도 있고 그랬어요. 예, 그래요? 지금 잘 보시는데 네. 이건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이거 사셨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주식 시장에 오래 있으면 아, 지금 사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안 오세요? 그 느낌으로 사셨는데 이건 이거는? 조금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딱 보면 알아요. 매수가만 보면 뭐 저는 다 맞힐 수는 없지만 아, 이거 동물적 감각으로 사셨구나. 아, 주식한 지 오래되셨구나. 딱 알아요. 왜 그러면 이 네. 자리는 그냥 이게 하도 시장에 오래 묻어 있으면 아,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을 볼까? 이거 찾아보다가 아, 이거 지금 되겠다라는 느낌이 와서 딱 사버리는 거예요. 그건 동물적 네. 감각 오래 있기 때문에 이게 노하우거든요. 이건 올라가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올라가요? 예. 네. 예, 이거는 얼마 8만 원. 정도? 8만 원이요? 네, 8만 원까지 갖고 있어도 저는 돼요. 한 7만 5천 원 정도 생각. 거기도 마찬가지고 예. 거기 넘어가면 8만 원, 그래요? 8만 원 넘어 또 있어 위에. 8만 원 넣으면요. 예, 거기 위에서 넘어가면 또 열릴 수 있어요. 이거 외쌍이라고 그러거든요. 외봉 쌍목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1년 정도 조정을 줬어요. 딱이요. 그러게 이게 예. 안 올라가더라고요. 예, 왜 많이. 그러냐면 눌러놓은 거이기 때문에. 아. 처음에 빨리 달리는 애가 있고 뒤에서 늦게 오는 애가 있고 그러면 처음에 빨리 달리는 애는 처지고 뒤에서 늦게 오는 애들이 확 올라갔다가 업종에 다운 사이클이 와요. 그러니까 먼저 네. 올라가는 애, 그 나중에 올라가는 애, 그 나중에 올라가는 애가 같이 먼저 올라가. 이런 애들이 쫙 끌어올리고 올라가 있던 애들이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순환 메타예요. 업종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신 거예요. 잘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 8만 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고마워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LS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14,000원에 10%요. 이거 언제 사셨어요? 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거 수익 내고 팔고 싶죠? 예? 수익 내고 팔고 싶죠?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요즘에 좀 시간이 돼가지고 네. 어느 선에서 끊을까 지금 아니요, 생각 끊지 마요. 중이거든요. 끊지 마. 갖고 있어요. 끊지 마요? 네, 끊지 마요. 이거 수익 내고 팔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LS 같은 게 있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락 파동의 끝자리는 이제 지주사들이 많이 움직여요. 마지막은 네, 지주사거든요. 이 끝자리에서 반등 들어올 때 LS, GS, LG, SK 이런 게 지주사잖아요. 이 네, 지주사들이 반등이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LS도 지금 자리 잡고 있고 틸라고 준비 잡고 있고 이 GS도 마찬가지고 GS, LG, SK 이거 GS 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GS 네. 그다음에 LG 뭐 이런 거 보면 다 같은 자리에 있어요. 참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SK도 마찬가지. 지주사 쪽으로 한번 11월, 12월에는 강하게 반등을 들을 수 있어요. 다 같은 자리예요. 아. 그러니까 LS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는 지주사 네.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해 나고 팔 필요 없어요. 갖고 있어요. 아니 손에 나고는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좀만 오래 더. 가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까지 그래가지고 있냐, 갖고 있냐라고 하면 아주 묻어 더 버릴까 그 생각도 하고 묻어 있거든요. 둬도 돼요. 그래요? 그냥 숙성시켜도 돼요, 이 종목은. 아, 그냥 오래 두면 둘수록 숙성돼가지고 효소가 나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묵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예, 있어요? 저는 한 8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8만 원이요? 네, 8만 원까지는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른 거 사지 말고 그냥 네, 이거 네. 두어보세요.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8만 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녹십자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12만 8천 원 60%. 좀 밀렸네요. 그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제약주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렵잖아, 근데. 근데 지금 많이 이게 떨어졌죠. 지금 평균 단가가 지금 12만 8천 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모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아간다는 이유는 뭐 내가 네. 만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남이 사서 이유가 아니라 내가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손해 보더라도 나중에 그 이유가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바꿔야겠다라는 그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무작위로 사는 거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사실 이유는 건 뭐예요? 산 이유는 네. 이제 지금 점점 우리나라에서 노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요거를 좀 장기적으로 네.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모으는 중이거든요. 11만 원대도 계속 샀고요. 네. 뭐 15만 원대도 샀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됐어요. 가격이 싸니까 일차적으로 그죠? 아니 대웅제약하고 한미약품 그런 네. 거를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이게 왜 무슨 이유로 이게 계속 엄청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꿔 탄 거예요, 제가. 잘하셨어요. 왜 그러면 독감 백신 때문에 네. 독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제약바이오도 한 번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독감 쪽 감기 때문에 또 11월, 네네. 12월이 또 코로나하고 트윈테믹이라 그러는데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두 개가 이제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합쳐진 유행들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새 변이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네. 겨울에도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유행이 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되게 좋은 가격이에요. 잘 사셔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건 뭐 못하더라도 여기는 16만 원, 17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시간을 네, 제가 주면. 17만 원은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상도 뭐 장기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돼요. 왜 그러면 제약바이오 네네. 업종이 네네. 우리가 실망을 많이 줬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뭐 저번에 네. 얘기했지만 그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뭐 2015년, 18년, 20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돌아보면 다 실망을 줬기 때문에 이 실적에 네. 받쳐주지 않는 제약바이오 이제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는 네. 실적 베이스가 있거든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게 네네. 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만 원 보고 거기에서 그 위에서 이제 어떤 그 17만 원이 올라온다 치면 그때 업황의 분위기가 돈이 업황 쪽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이 업종 쪽으로. 그때를 좀 네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연 반등이 들어와요. 17만 원까지 갖고 가보세요. 예. 좀 좋다고 네네.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뭐 다른 네네네. 제약바이오 막 이런 뭐 코스닥 뭐 이런 마이너스 막 적자투성이 기업은 이제 안 움직여요. 옛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하지 마요. 대웅주만. 하지 마요. 제약바이오도 실적이 받쳐진 거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도 되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네네네. 선별적으로 하면 진짜 메리트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17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꼭 성과 네. 이루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DB하이텍이요. 좋아요. 네, 63,000원에 샀는데 괜찮습니다. 50%요. 산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7, 8월 달인가 샀는데 예, 많이 좀 밀렸죠? 잘 나가다가 네. 뭐 거기 뭐 물적 부인다 그래가지고 네. 그때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다음에는 네.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 분홍색 선이 55일선이거든요. 다음에는 요 네. 선만 이렇게 이 네. 분홍색이 이렇게만 쳐놓고 있어 봐봐요. 이렇게 시커먼 분홍색이 빠진다 그러면 이 종목의 추세가 꺾일 확률이 많아요. 계속 방향이 빠지고 그다음에 여기 네. 분홍색 위에 추세선이라고 네. 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자꾸 캔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르면 이런 것들이라도 이렇게 진하게 해놓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게 네. 거의 다 보면 고점에 이 시그널 하락 추세를 만들 때 55일선 기준으로 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가격도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분홍색 네. 자리가 이렇게 벌려져 있는 자리잖아. 이격도를 하락 추세로 번겨져 있는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샀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조금 들고 있으면 돼요. 55,000원까지 55,000원. 55,000원. 이 중간가까지 봐야 되거든요. 5만 5천 원 되면 팔아요? 아니야, 팔지 말고 그때 한번 전화 주셔야 돼요. 그때가 55,000원 왔다 그러면 시장의 네. 분위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네.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반등이에요. 자연 반등은 고점 대비 네. 얼마까지 빠지냐라면 고점에서 50% 빠지면 4만 원대잖아요. 네. 4만 원대 찍고 왔잖아요. 이 종목은.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3만 가격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예, 가격은 다 떨어진 거예요. 이 가격은 50%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떨어지니까 저점 잡고 올라오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 55,000원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셔서 다시 한번 상담받는 건 어떨까요? 그때까지 네, 홀딩. 네. 그때까지 올라올 수 네. 있어요. 힘 좀 내시고 응원할게요. 아유, 네. 네, 멘토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마지막 전화가 끊겼네요. 자, 시장을 잠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래 됐든 11월, 12월 달에도 이 매크로 변수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11월 초에는 그 미국의 이슈들이 많아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전화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연결돼서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삼성전기 샀는데요. 삼성전기 사셨어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만 9천 원에 네. 100%. 이거 100% 사셨어요? 네. 왜요?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게 안 좋은데. 안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한 50% 매도할까요? 네, 이 종목은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유한 매도를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근데 왜 100%까지 사셨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안 좋을 줄 모르고 샀는데요. 네, 이거 잘 12만 모르시죠? 원, 네. 네네. 12만 원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시죠, 주식. 네네. 네. 이제 다음에 주식 살 때는 이렇게 많이 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내가 좀 알고 나중에 많이 집행하는 게 돈을 좀 투자를 하는 게 좋고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저렇게 100%막 이렇게 사지 마세요. 네. 예, 이 종목은 12만 5천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파세요. 네. 좀만 더 반등 들어오면 종목 비중 줄이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쪽은 좀 안 좋아요. 삼성전기 쪽하고 IT 쪽이잖아요. 바닥 잡는 건데 이쪽은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삼성전자는 중국, LG 이노텍은 애플, 미국. 애플은 실적이 좋았고 LG 이노텍은 실적이 좋았지만 삼성전자는 우는 주식이에요. 울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별로 힘이 없어요. 더 밑으로 한번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현금 보유 아니면 종목 교체.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나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이 끝났네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 시장도 지나가니까 좀만 더 우리가 좀 잘 이겨낸다면 여러분들 또 좋은 또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알아야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아야 되고 보이고 느낍니다. 그거를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화요일날 여러분들을 맨날 뵙고 있거든요. 수요일날 공부방을 하니까요. 화요일날 공부방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도 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변동성이 뭐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이 박스권의 형성에 대해서 밴드 매매에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